독립운동가들은 공통적으로 위만조선 한반도에 없었답니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강력은 대륙을 무대로 하는 대륙사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고대사 이 책을 쓴 국학연구소의 임창경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고 이제 출판까지 이렇게 됐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이덕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쓰고서 여러 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이 출판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고대사,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 차원에서 연구하고 서술한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이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했거든요. 그게 독립운동가 역사 연구 및 서술의 특징입니다. 독립운동가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오로지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사를 연구했고 서술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제식민지로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독립운동가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역사로서 민중을 일깨워진 민중을 역사로서 움직여서 우리의 민족의 독립운동을 해나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역사를 중시했고 특히 고대사를 다시 서술하려는 시도들을 한 겁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졌고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했고 역사책을 써서 민중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독립운동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가들이 연구하고 서술한 역사는 많이 다르죠. 기존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기존의 사대적인 이런 역사를 깨려고 했고 또 당시의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급조되던 식민사관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는 그들의 역사 연구 및 서술에서는 조선시대까지의 그 사대적인 역사관, 그 다음에 일제가 만들어낸 식민사관 두 가지를 모두 극복하는 정말 우리의 민족사를 써서 그 민족으로서 민중을 일깨워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 책에는 그 초고에부터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 초고부터 저는 독립운동 사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사학계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뭉뚱그려 부르면서 민족주의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항상 우리 나중에 할 때 민족주의를 극우와도 동일시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개념과 동일시하면서 민족주의를 오히려 비판하는 이런 경향 속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폄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독립운동가들의 그 고대사 서술을 연구해 보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은 민족주의 역사학보다는 독립운동사학으로 이란 개념으로 별도의 개념을 정립해서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독립운동가들로서 역사를 연구 및 서술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공통점은 민족주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민족주의라는 것을, 저항적 민족주의를 받아들였던 거죠. 신처우의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신처우의 여러 가지 글들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민족주의로서 우리 민족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개념은 나오지만 그 민족주의가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의 목적은 독립운동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들, 독립운동가들의 그 모든 역사 연구 및 서술에는 독립을 목적으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겠는가, 우리 역사를 서술해야만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찾을 수 있고 독립된 이후에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독립운동가 역사 연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연구는 독립운동 사학이란 하나의 개념으로 다시 정립해서 서술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책을 쓰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여기 역사관은 이제 4대 사관,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역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중심을 이제 단군으로부터 세웁니다. 당시 1910년대에는 뭐 그게 우리 민족의 주류였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과연 어디서 찾는가? 중국에서는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황제를 중심에 세워서 중국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었고, 일본은 천황과 신도로서 뭐 잘못되긴 했지만 하여간 민족주의를 강화해서 동북아를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조선시대 유교사에는 우리 민족을 결집시킬 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군이란 중요한 역사적 동원력이 강한, 민족 동원력이 강한, 민족 결집력이 강한 역사 소재로서 우리 민족을 결집시키려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서술했고, 그리고 이제 단군으로부터 역사를 서술해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리려다 보니까 기자조선, 위만조선은 다 부정돼야 됐거든요. 실제로 위만조선이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역사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책과는 별도로 제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연구한 2019년에 펴낸 책입니다. 고구려와 위만조선의 경계. 여기에 보면 제가 위만조선의 위치, 고구려 첫 도읍의 위치, 위만조선의 위치, 그 다음에 평양의 위치, 세 그 지명에 대한, 역사 지명에 대한 위치를 밝혔는데, 사실 이건 제가 쓰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만조선 한반도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구려 첫 도읍 졸부는 지금 환인 지역이 아니고 평양 427년 장수왕이 천도한 고구려 평양도 지금의 평양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는 조선시대 여러 문헌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국사기, 김부식 삼국사기에 다른 내용은 많이 뭐 오점이 있을 수 있지만 김부식 삼국사기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고구려 첫 도읍 졸부는 요와 서쪽으로 하루를 지점 의미로선 일대에 있었다. 고구려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고구려 첫 도읍 졸분에 대한 인식은 요와 서쪽 의미로선 일대, 대릉하 일대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첫 도읍 뭐 환인해서 우리 한반도에, 이건 뭐 조선시대에 뭐 그 안정부 동상강목에 나오는 우리 역대 역사 강력을 한반도 안에 비정하라는 이런 책들, 정약용의 아방강력구에 나오는 그런 책들, 그리고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해 놓은 결론인데, 하여간 이 책과 관련돼서는 이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과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와 관련돼서는 독립운동가들은 공통적으로 위만조선은 한반도에 없었답니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강력은 대륙을 무대로 하는 대륙사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초고를 구성해서 제출했더니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심사, 제1차 심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서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위만조선은 한반도에 없었다. 그 다음에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대륙사관을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면 뭐 이런 심사 내용 중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이 독립운동가 역사 인식 중에서 신라 뭐 이런 부분 서술이 이렇게 빈약하냐, 이렇게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길래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의 이 독립운동가의 역사 연구 및 서술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그 독립운동 차원의 역사 연구에서는 신라의 역사보다는 고구려, 부여, 단군,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그 발해로 이어지는 이 대륙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서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부분 서술은 그렇게 중시되어서 서술할 수 있을 중요성이 떨어진다. 제 나름대로 저자의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뭐 심사 의견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심사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본 한국고대사, 독립운동 차원의 역사 연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한국의 역사학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는 독립운동 차원에서 역사다. 독립운동을 위한 역사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차원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했던 것, 그리고 독립운동 이후에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청사진이 바로 이 독립운동가의 역사거든요. 역사 연구 및 서술입니다. 그 역사 연구 및 서술을 가지고 독립을 하고 독립이 완성된 이후에 이 자주독립국가의 그 건설의 청사진을 여기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서술, 연구 및 서술에서 담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역사 연구 및 서술은 해방 이후에 철저히 좌절됐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시되고 묻어버렸죠. 민족주의 사학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더니 결국은 이걸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독립운동가들의 이 역사 연구 및 서술은 독립운동 사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명명해서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또 이 역사 연구 및 서술은 계승돼야 됩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했던 4대 서간, 식민서간 극복, 이것은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꼭 갖춰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독립운동가의 역사 연구 및 서술을 가지고 계승해야 될 부분,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못다 이룬 꿈, 지금 못다 이룬 독립이잖아요. 사실은 독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꼭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책의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결론 뒤에 보론을 붙였습니다. 보론은 바로 독립운동 사학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청산 과제와 방법. 이 역사학계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연구하고 서술했던 이 독립운동 사학 계승을 통해서 한국 역사학계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저도 박사학위하고 중국에 가서 고구려사로 석사 박사를 하고 한 20여 년 넘게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역사 연구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항상 궁금했죠. 왜 한국 역사학계는 이렇게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제가 그래서 2019년 이 책을 쓸 때 여기에 써놨습니다. 여기에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한국 사회에 지금 역사 왜곡이 존재한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 역사 왜곡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지배계급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역사 왜곡을 유지시켜야 할 세력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다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극복되고 있지만 아직 다수가 한국 사회의 역사 왜곡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 필요가 아직도 있다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왜곡을 유지시켜야 하는 그 세력들이 역사 적폐인데, 그것들 청산해야죠. 그것을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오랫동안 해오신 작업인데, 전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혁명처럼 하듯이 뭔가 우리 사회에 식민사학의 잔재들, 그 역사학계 적폐들이 한국 대학, 그 다음에 한국의 각 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들을 청산해야 되는데 항상 이들은 그 권력과, 학문적 권력과 모든 이 기득권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직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건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제가 쓴 책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한번 권합니다. 이 책에 제가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독립운동 사학 계승을 통한 한국 역사학계 적폐청산, 그런 내용까지 여기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교육부, 물론 그 안에도 새로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도 다수가 이런 역사의 새로운 흐름, 이런 것을 거부하고 아직도 식민사학과 아주 더 나가서 4대 사학, 식민사학을 그대로 온전시키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런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